이자 몇 천 원도 부담스러워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기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소액 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이 33.9%,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대출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살아야 하니까 빚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돈을 빌릴 곳이 없고 결국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 지옥 같은 루프, 카드 돌려막기, 연체, 사채 문턱까지 갔다 오는 반복된 악순환 속에서 사실 탈출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한 방에 해결되는 마법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제도는 분명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이번에 정부가 바꾸고 넓힌 이 지원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한 걸음, 아주 크고 놀라운 기회는 아닐지 몰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 절실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빚에 눌리고 신용에 막히고 급전이 필요한 순간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숨통 하나는 틔워준 셈이에요. 그 주인공은 두 가지, 새 출발 기금의 혜택 확대,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로 명칭 바뀌고 2배 확대된 생계비 지원. 먼저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긴급 생계대출입니다. 이름만 보면 무서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따뜻한 정책입니다. 원래 이 제도의 이름은 소액 생계비 대출이었어요. 그 이름 그대로 당장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소액의 생계비를 빨리 간단하게 빌릴 수 있게 만든 제도죠. 특히 신용 점수가 낮고 수입도 적어서 은행 대출은 꿈도 못 꾸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신용 하위 20%,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고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심사만 통과되면 당일 바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제도의 이름이 2025년 3월 31일부터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로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정부가 말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를 이름에 담은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걸 미리 막아주는 제도라는 거예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카드 돌려막기도 안 되고 대부업체도 거절당하고 어쩔 수 없이 신분증 맡기고 불법 사채를 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더는 제도권 금융에 접근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정부는 이걸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인생을 지켜주는 대출, 즉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100만 원으로 뭘 해요? 이 돈으론 부족해요. 맞습니다. 더 큰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겐 이 돈이 턱없이 모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도의 목적은 긴급 생계자금을 막아주는 것, 그리고 불법 사금융으로의 첫 진입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병원비 50만 원이 필요했는데 빌릴 데가 없어서 누가 신분증 맡기고 하루 10% 이자 준다니까 급해서 받는 순간 그게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시작이 됩니다. 그때 단 50에서 100만 원만 안전하게 빌릴 수 있는 창구가 있었더라면 그 사람은 파국의 문 앞에서 돌아설 수 있었을 겁니다.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은 바로 그 문 앞에 선 사람에게 잠깐만 여기로 와요. 당신을 위한 제도예요. 하고 손을 내미는 제도입니다. 왜 이름을 바꿨냐고요? 그건 단순히 멋진 이름을 붙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정부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제도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무너지기 전에 막아줄 겁니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이름은 소액 생계비 대출, 들으면 뭔가 그냥 작게 돈 빌리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름부터 다릅니다.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이건 그냥 대출이 아니라 인생이 무너지기 전에 딱 한 번 정부가 손 내밀어주는 제도라는 걸 이름부터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채, 고금리 불법 대출에 손대는 이유는 급해서입니다. 누가 그런데 가고 싶어서 가겠어요? 은행은 문턱이 높고 카드도 안 되고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도와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걸 정책적으로 막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름도 정확히 바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부는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금액도 2배로 늘렸습니다. 작년엔 1,000억 원 규모였던 걸 올해는 무려 2,000억 원으로 확대했어요.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대출 조건도 상황에 맞게 나뉘어 있어요. 비연체자, 즉 아직 금융 연체가 없는 분이라면 용도 제한 없이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요. 연체 중이거나 신용 상태가 더 나쁜 분들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용처럼 꼭 필요한 자금만 증빙하면 역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에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100만 원? 너무 적잖아.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제도는 수천만 원이 필요한 사업 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채에 빠지지 않게 하는 마지막 울타리인 겁니다. 병원비 30만 원이 없어서 사채 쓴 사람이 몇 달 후 500만 원 빚을 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걸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 그게 바로 이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신용 점수 낮고 소득 증빙도 어려워서 기존 금융기관에서 아예 상대도 안 해주는 분들, 바로 그분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점이에요. 다른 데선 문을 닫아도 여긴 마지막으로 열려있는 창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약 2년 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제도는 정부가 예산을 따와서 만든 게 아니라 은행권이 기부한 돈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서민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금융권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낸 서민 전용 긴급 안전망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제도는 그동안 무려 25만 1,657명에게 총 2,079억 원의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평균 이용 금액은 약 56만 원 정도였어요. 단순한 숫자 같지만 그 뒤에는 수만 개의 숨막히는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출을 이용한 분들의 92.3%는 신용점수 하위 10%, 그리고 69%는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같은 사회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은행에서 대출 상담조차 안 되는 분들입니다. 신용카드도 안 되고 월세 보증금조차 보증을 못 받는 분들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벼랑 끝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겨우 50만 원, 100만 원을 대출받은 뒤에 한 말은 살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월세 밀린 거 겨우 막고 아이 병원비 내고 진짜 마지막 남은 명함 하나 버리지 않게 만들어준 희망의 돈이었죠. 이건 그냥 생활비가 아니라 내가 사회에서 아직 버려지지 않았구나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제도와 함께 반드시 같이 봐야 할 진짜 큰 지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름도 희망찬 새출발 기금입니다. 새롭게 출발하자는 뜻, 한번 무너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 새출발 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했던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사업을 했다가 망했거나 현재 부채에 짓눌려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주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기준이 2024년 11월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즉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이제는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날짜 연장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과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폐업했어요. 난 안 되겠죠? 이런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기회를 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재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실제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했다면 이전에 남아있던 채무조정 기록이 즉시 삭제됩니다. 신용기록에서 채무조정 이력은 사실상 금융생활에서의 족쇄 같은 존재인데 이걸 조건을 달성하면 곧바로 지워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다시 금융권의 문을 열 수 있게 해주는 진짜 리셋 기회라는 겁니다. 이건 정부가 단순히 도와줄게요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망한 가게에서 나와 다시 일자리를 얻거나 재창업에 성공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내면 과거의 빚과 기록이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보다 명확한 재기의 사다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새출발 기금을 통해 무려 11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재기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들이 조정받은 채무 총액은 18조 원. 금액만 봐도 어마어마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11만 개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빚을 깎아줍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조건 없이 퍼주는 돈이 아니고 그렇다고 벌 받듯이 갚아야 하는 빚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실하게 다시 살아보려는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통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면 우리는 당신을 외면하지 않겠다. 사실 인생에서 한 번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 코로나 한 번에 수천, 수억의 손해를 본 분들도 많죠. 그걸 버텨낸 사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제도는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느냐? 먼저 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후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갚아나가면 금융권에서도 이 사람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신용점수도 서서히 회복되고 기존에 막혀있던 대출, 보증, 금융상품 이용도 하나씩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건 마치 그동안 문 밖에 쫓겨나 있던 사람이 다시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한때 외면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회를 받은 사람,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건강한 재기 모델이고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제도적 복구 시스템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정책, 모든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두 번째는 새출발기금. 이 둘은 따로 움직이는 제도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며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하나는 당장 급한 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생긴 병원비, 밀린 월세, 오늘 당장 필요한 생계비,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사채로 넘어가는 걸 딱 한 번 잡아주는 게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진짜 힘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단지 빚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사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제도죠. 둘 다 돈을 주는 정책이지만 사실은 희망을 주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몰라서 신청 못했어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전국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사들에게 쏠리는 부담도 줄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더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겠다고 했고 지속적으로 신청 대기 시간도 줄여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필요한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 시스템도 이미 가동 중입니다. 그만큼 이건 누구에게나 무조건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교한 재기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어쩌면 그 진짜 필요한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귀찮아서 그냥 넘기자. 신청한다고 뭐 되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이 그 생각을 멈추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제도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부도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대출 듣기만 해도 솔직히 무섭죠. 신용 깎일까봐 또 빚이 될까봐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건 진짜로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말고 제도권 안에서 희망을 찾아라는 국가가 당신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이자 인생 회복의 발판입니다.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스마트폰에서 서민금융 있다 앱을 검색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신청, 단 한 번의 상담이 당신 삶의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는 사이 빚은 쌓이고 기회는 지나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혜택은 확대됐고 대상은 넓어졌고 당신의 재기는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작아 보여도 그 끝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만큼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정보 진짜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